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원격으로 수업받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드디어 여기 공지사항에 선생님이 올린 바와 같이 학년별 등교 수업 일정안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이 5월 13일 날 이제 등교를 하게 되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5월 20일 수요일 날부터 이제 학교에서 컴퓨터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과 같이 즐겁게 컴퓨터 수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컴퓨터 실력을 향상시키고, 또 여러분들도 학교 나서 친구들도 보고 또 선생님들도 보고 또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날이 곧 오니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한 것을 쭉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UCC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8차시, 9차시 2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다들 열심히 만들고 있고 잘 만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1단원을 마치고 난 뒤의 2단원 자료와 정보 2단원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단원의 첫 시간인 효율적인 디지털 표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 56페이지 펴주세요. 자료와 정보의 표현, 그리고 57페이지 효율적인 디지털 표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펴주세요. 교과서. 자, 볼펜도 하나 딱 들고.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동일한 정보가 디지털로 변환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일한 정보를 정보 활용 목적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57페이지 효율적인 디지털 표현. 그 보면 제일 첫 번째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폈습니까? 57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아날로그 넷째 줄에 보면은 아날로그, 그것도 바로 밑에 빨간 줄로 빨간색으로 또 디지털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줄 좀 그어주세요. 아날로그가 도대체 뭐냐? 아날로그는 시간의 흐름이나 이쪽 교과서에 쭉 보세요.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거기 아날로그에 첫째 줄, 둘째 줄 쭉 그어주세요. 시간의 흐름이나 친구의 목소리,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빗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들은 다 아날로그 정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물리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아날로그 여기 교과서에 보면 아날로그 시계 같은 게 있죠. 비 360도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시계를 나타내는데 눈금과 눈금 사이 미세한 차이도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아날로그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에 따라 값이 다르게 읽혀질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이 0.0000 몇 초 뭐다 이렇게 해도 또 읽는 사람에 따라서 아니야 0.0001초다 0.0002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날로그는 이렇게 연속된 값이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딱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정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딱 이렇게 12시 25분이 12시 25분 딱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똑같습니다. 왜냐? 디지털 정보이기 때문에. 자, 요 줄 좀 그어주세요. 첫째 줄, 둘째 줄. 자연으로부터 얻는 자료는 아날로그 형태이며, 조금 전에 말했죠. 빗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들은 다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아날로그 형태입니다. 형태이며 컴퓨터에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해 자료의 형태를 0과 1로 변환하는 것을 디지털 변환이라고 한다. 자, 그 좀 줄 좀 꺼주세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물리량을 일정 간격으로 끊어 비연속적인 숫자로 표현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아날로그에서는 이렇게 곡선 형태였지만 요 디지털에서는 딱딱 이렇게 구분이 딱 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 0과 1이라는 그런 이진수 형태로 자료를 표현하기 때문에 딱딱 끊어서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은 디지털 시계처럼 딱 12시 25분이면 12시 25분. 딱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창과 거짓, 검은색과 흰색처럼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정한 값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점이 이제 디지털 시계의 특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보면은, 자연으로부터 얻는 아날로그 형태의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해 자료 형태를 0과 1로 변환하는 것을 디지털 변환이라고 한다. 그 교과서 57페이지에 디지털 변환 첫째 줄, 둘째 줄 좀 꺼주세요.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좀 줄 좀 꺼주고 그 밑에 57페이지에 그림 밑에 있는 것 방금 본 바와 같습니다. 이런 디지털.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진법을 수치 정보에 표현해서 이진법을 사용하여 사진 연산을 수행한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고 또 10진수를 8진수, 16진수 이렇게 쭉 다 이렇게 변환하는 그 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2진수로는 0을 0000, 0001 뭐 이런 식으로 쭉 표현해 나온 것입니다. 비트는 그 교과서에 있습니다. 교과서 둘째 줄 끝에 보면 이진수 숫자 한 자리는 비트이다. 그 이진수 한 자리에 그 줄 꺼주세요. 셋째 줄에 58페이지의 셋째 줄에 이진수 숫자 한 자리는 비트이고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이다. 요까지 줄 딱 꺼주세요. 그 다음 바이트. 자, 옆에 있습니다. 교과서 셋째 줄 끝에 보면은 연속적인 8개의 비트로 구성되는데 이것을 1바이트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바이트는 그 비트가 8개가 모인 것이 1바이트다. 됐습니까? 자, 문자 코드. 자, 교과서 59페이지 펴주세요. 59페이지 보면은 문자 코드는 문자를 저장 처리하기 위해 문자를 서로 구분할 수 있게 만든 코드 체계이다. 그래서 요 코드 체계에는 여기 보면은 아스키 코드와 유니코드라고 쭉 있습니다. 아스키 코드는 뭐냐? 교과서에 좀 봐주세요. 59페이지에 보면은 세 번째에 보면은 넷째 줄입니까? 그 보면 아스키 코드 빨간색으로 적어놨습니다. 그 줄 좀 꺼주세요. 아스키 코드. 아스키 코드는 미국 정보 교환 표준 보호 체계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뭐 영어로 해놨죠.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라고 쭉 인터체인지라고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미국 정보 교환 표준 코드다. 표준 보호 코드다.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래서 아스키 코드라고 합니다. 그 대문자만 쭉 따가지고 아스키 코드. 그 다음 유니코드는 뭐냐? 유니코드는 이제 16진수로 표현된다고 또 해놨죠. 그 유니코드 교과서 59페이지에 셋째 줄에 보면 있습니다. 유니코드. 그거 보면은 셋째 줄에 국제 문자 보호 체계이다. 이건 왜 그래 되느냐? 처음에 아스키 코드 하니까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처음 이렇게 컴퓨터를 쭉 생산해서 활용할 적에 컴퓨터에 명령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자 코드를 갖다가 만들어서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 그런 코드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라고 해서 아스키 코드가 쭉 나옵니다. 그랬더니 아니 미국 영어만 컴퓨터에 이렇게 코드 체계로 해서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느냐? 아니 우리 한국어도 좀 하자. 또 일본어도 하자. 뭐 중국어도 하자. 이렇게 이제 세계 각국에서 서로가 이렇게 그 항의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전 세계 문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나라들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렇다면 유니코드란 걸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니코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아스키 코드는 미국 정보 교환 표준 부호 체계고 미국식 영문자입니다.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에 고유 숫자를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에 명령을 준 겁니다. 하지만 그 유니코드는 세계 각국에 왜 영어만 있느냐? 중국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아랍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하니까 다 이렇게 우리도 컴퓨터에 코드를 이렇게 줘서 명령을 주도록 하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유니코드입니다. 유니코드. 그래서 이건 국제 문자 보호 체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줄 것은 제일 밑에서 둘째 줄에 유니코드에서 한글은 1172자의 연속된 코드를 할당받아 모든 글자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글을 1172자의 코드를 할당받아서 한글의 모든 그 표현을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유니코드에서는 전 세계 65,536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현존하는 지구상의 모든 문자를 거의 다 수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니코드에서. 자, 그 다음 그림 정보의 표현. 자, 교과서 60페이지 넘어갑니다. 60페이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다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 컴퓨터 자료로 저장을 하느냐? 그것은 이제 컴퓨터에서 저장할 때 이렇게 화소, 점으로 표현합니다. 점. 모니터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그림을 딱 보면은 유심히 그림을 보면은 거기 다 점으로 점이 막 이렇게 총총 찍혀 있어요. 그 점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형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적에는 비트맵 방식으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사진을 저장하게 됩니다. 찍은 사진을 이렇게 비트맵 방식으로 사진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조금 전에 선생님이 모니터에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표현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그걸 갖다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어요. 점으로. 그래서 뭐 이런 꽃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이런 점들이 모여 가지고 꽃을 갖다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비트맵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찍으면은 나중에 저장될 적에 확장자가 JPG라든지 GIF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JPG로 거기가 스마트폰으로 하면은 저장이 되겠죠. 자, 그다음 벡터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벡터 방식은 수학적 정보로 그림을 표현합니다. 아까 우리가 비트맵에서는 점으로 화소로 표현한댔지만은 그 화소로 표현하기 때문에 확대를 하면 점이 이렇게 퍽 퍼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걸 확대를 많이 시키면은 뿌옇게 되면서 그림이 좀 선명하지가 못해요. 하지만 벡터 방식으로 그림을 표현하게 되면 어떤 점이 있느냐? 이렇게 확대를 해도 선명하게 형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수학적 정보로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 했을 적에 이렇게 확대를 해도 그림이 깨지지 않는 그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물론 이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벡터 방식으로 그림을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확대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깨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이렇게 이 벡터 방식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우리 비트맵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딱 찍으면은 256가지 정도의 자연색을 다 표현할 수가 있지만 그 벡터 방식으로 하게 되면 256가지의 그런 다양한 색을 표현하지 못해요. 그냥 삼원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조금 짙게 표현한다든지 옅게 표현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 벡터 방식은 표현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또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벡터 방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주로 어디 사용하느냐? 벡터 방식은 여러분들이 학교 오다 보면은 프랑카드 같은 거 있죠. 글자 크게 설치게 크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해가지고 글자를 크게 이렇게 확대 설치게 우리가 볼 적에는 글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글자가 아니고 그거는 벡터 방식으로 글자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서 인쇄해도 그 글자가 깨지지 않게끔 그게 글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벡터 방식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진 찍는 그런 스마트폰으로 찍는 그런 사진들은 다 이 비트맵 방식으로 표현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주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여기에 60페이지 줄 좀 그어주겠습니다. 비트맵 방식의 둘째 줄에 보면은 비트맵 방식은 이러한 화소들을 모아 그림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 벡터 방식은 첫째 줄 끝에 보면은 수학적 정보로 그림을 표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줄 좀 그어주세요. 자, 그 다음 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쪽.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컴퓨터가 자료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림은 그렇게 화소라든지 벡터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하지만은 그럼 그림은 우리가 음악 소리 같은 여러분 음악 많이 듣죠. 음악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음악은 또 컴퓨터가 또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또 음악을 또 저장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자연현상 여러분들이 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들은 다 아날로그 정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컴퓨터는 이 아날로그 정보를 갖다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디지털 정보로 이렇게 저장을 하느냐? 그것은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 가지고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시킵니다. 제일 처음에 샘플링 해가지고 표본화를 하고 표본된 걸 갖다가 이렇게 수치 자료로 양자화합니다. 그래서 부호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이렇게 소리를 저장하게 됩니다. 자, 교과서 62쪽 소리 정보의 표현에 넷째 줄부터 꺼주세요. 넷째 줄, 다섯째 줄 꺼주세요. 아날로그 형태의 소리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할 때는 표본화, 양자화, 보호화 과정을 거친다. 쭉 읽어주세요. 그럼 표본화는 뭐냐? 교과서에 62쪽 아날로그 신호의 표본화 첫째 줄, 둘째 줄 좀 그어주세요. 샘플링을 합니다. 첫째 샘플링. 자, 아날로그 소리 자료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잘라 진폭의 크기를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이 표본화 과정입니다. 죽겠습니까? 그 다음, 이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디지털 값으로 변환합니다. 자,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딱딱 끊어진 자료로 만들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표본화 과정입니다. 그 다음, 양자화. 그 두 번째 과정을 보면은 또 줄 그어주세요. 첫째 줄, 표본화에서 선택된 신호의 값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 봅시다. 표본화에서 선택된 신호의 크기를 정해진 대표값으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이런 식으로 된 것 갖다가 요렇게 정수 형태로 표현한 겁니다. 이 33.6.7 이렇게 쭉 된 것 갖다가 그냥
숫자로 정수로 딱딱딱딱 만들어 버렸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단계가 양자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호화 과정을 거칩니다. 자, 62페이지에 부호화의 첫째 줄 좀 그어주세요. 양자화된 신호들을 이진수인 0과 1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이거 좀 줄 좀 그어주세요. 부호화. 자, 여기에 양자화된 신호들을 이진수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자, 줄 긋고, 요렇게 우리가 아까, 양자화 과정에서 이렇게 정수화 시켰죠. 이렇게. 정수화 시킨 것 갖다가, 이렇게, 부호화 시킵니다. 양자값을 2, 5, 7, 뭐 이렇게 쭉 된 것 갖다가, 뭐, 부호화. 이거는 0, 1, 0, 1, 0, 1, 이것은 그 10진수 1을 그 이진수로 이렇게 그 표현한 겁니다. 2진수로 하면 0, 1, 0, 1, 0, 1, 뭐 이렇게 쭉 되는데, 5는 10진수 5는 이진수 뭐 101. 왜 이렇게 이진수를 하느냐? 컴퓨터는 이진수로만 모든 값을 그 저장합니다. 왜냐? 컴퓨터 자체가 전기로 이렇게 가동하는 거기 때문에 전원이 들어오면은 전기가 들어오면은 1, 전원이 꺼지면은 0. 그래서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0과 1이라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모든 숫자도 표현하고 소리도 저장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10진수로 표현된 1을 갖다가 2진수로 하면 0, 1, 0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그 부호화시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소리를 갖다가 저장하고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그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그 부호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음악을 저장하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요까지만 나가겠습니다. 자, 요까지만 나가고 다음 시간에는 자료와 정보의 분석에 대해서 이제 또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수업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